33% 내고 싶어요? 22% 내고 싶어요? 당연히 당첨금 많이 받아서 33% 내고 싶죠. 어쨌든 간에 이 금액에 따라서 당첨금도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합니다. 자, 하여튼 소득이 있으면요. 개인은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서 다 세금을 부과해요. 자, 이 6가지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할까요?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요. 무슨 소득세? 종합소득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파트별로 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토탈해서 말하면 무슨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종합소득세는 6가지를 합산한 말을 우린 종합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또 관심 있는 소득이 있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팔았어요. 팔아서 이익 받습니다. 이익 받으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어떤 세금? 양도세 부과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배우는 거는요, 이자, 배당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세 배우냐? 양도세 배울 거예요, 양도세. 양도로 인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자, 부동산을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팔아서 뭐? 소득, 이익 봐야지만 양도세 내는 거고요. 손해보면 양도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 팔면은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개인은 부동산 팔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순수한 개인은 양도세. 물론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이런 사람은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개인은 뭐 낸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소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양도세 하나예요, 사실. 위에 나오는 이자, 배당 요거는 우리가 오늘 이 기초 강의에서만 좀 설명할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설명 없습니다. 나중에 소득세 가면 한 번 정도 언급할 거고 끝날 건데 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양도세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소득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자, 다음 우리 소비세라고 하는데 소비하면 또 세금 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일 여러분들은 뭔가 물건을 소비해요. 그럼 무슨 세금 내는 게 있죠? 우리 매번 내는 세금. 물건을 여러분 살 때마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뭔가 살 때마다 세금 내는 게 있어요. 뭐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장 대표적이죠. 자, 우리나라 조세에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뭐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전체 재원의 27%가 이 세금에서 나옵니다. 우리 100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 27%. 자, 1번. 1의 1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높은 게 뭘까요? 어떤 세금? 자, 소득세와 법인세. 개인에 대한 소득세냐, 법인에 대한 법인세냐. 어떤 게 더 많은 세금이 거칠까요? 어떤 거?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가 2입니다. 25% 정도 돼요. 25%. 자, 역진. 반대로 했어요. 과거에는 소득세가 3이었습니다. 3, 4년 전만 해도 소득세가 한 4년 전만 해도 3이었고요. 2가 법인세였는데 법인세가 요즘에는 더 작아요. 개인에는 소득세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높아졌어요. 자, 3위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23% 정도 돼요. 23%. 이렇게. 자, 이 세 개 더하면요. 우리나라 조세의 75%가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3대 세목이에요, 세금. 이게 75%고 나머지 25%가 나머지 세금이에요, 다.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세금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부가세,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자, 전에는 법인세가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 몇 년 전에 MB정부에서 법인세 어떻게 했어요? 인하라는 게 뭐예요? 세금을 줄여줬단 말이에요. 인하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이 줄여져, 이 세금 자체를 세율을 낮춰주니까 법인세 인하해가지고요. 법인들이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인하된 게 없고 오히려 개인들은 더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반대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법인들한테 법인세 인하해 준 이유가 있죠. 자, 세금 덜 낸 만큼 그 국가 간의 경쟁력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익을 본 것만큼 재투자라 이거예요, 재투자. 그래서 고용 창출해달라. 근데 법인들이 뭐예요? 세계가 경제가 불안하다. 재투자를 안 해, 재투자. 재투자 안 한다는 건 공장 안 짓고 그냥 채용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인하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야당에서 다시 법인세 올리자. 여당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법인세 갖고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원래 취지는 좀 경제 활성화해서 법인들 좀 활성화해주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들 채용 많이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럼 공장마다 인원이 필요하면 많이 채용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법인들이 어디 해요? 법인 금고에다가 유보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잔뜩 쌓아놓기만 하지 돈을 풀질 않는단 말이에요. 핑계 대죠?
세계경제가 불안하니까 아직까지 재투자 방향이 없다. 자꾸 그럽니다. 좀 법인들도 이 나이 준 만큼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풀어가지고 좀 활성화해줘야 돼요. 특히 S그룹이나 H그룹부터 솔선수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기업에서도 또 이렇게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서 좀 많이 창출해줘야죠. 자, 이 법인세 인하 해준 효과를 언젠간 해줘야 됩니다. 법인들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대 세금이라고 하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자, 이 부가세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거래되는 재화에는 부가세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내는 거, 매일 부담하는 게 뭐냐? 부가세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는 1월 달에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에서 원전징수 해고요. 그래서 그 징수 12번 한 거하고 나중에 연말정산해가지고 내가 내야 될 거하고 징수당한 게 크다. 그럼 환급 받는 거고, 오히려 낼 게 더 크다 그러면 더 내야 되고,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내고 남는 부분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번째 월급이 뭐예요? 환급이죠. 환급. 내가 낸 소득에 대한 환급이죠. 예. 그런데 사실 환급이 여러분들 낸 거로 가져가는 겁니다. 부족하면 더 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가세가 우리 소비세입니다. 그 다음에 모처럼 만에 이제 백화점 가서 조금 고급이라는 게 있어요.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또는 고급 카메라, 아니면 무슨 기금속, 아니 오래간만에 뭐 자동차 한 대 샀다 이러면 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좀 사치성이죠. 뭐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전에는 특별 소비세 그랬는데 특자를 개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특별 품목이 아니라 이제 개별 품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앞으로 개별 소비세라고 그러지 특별 소비세로만 안 돼요. 자, 부가세는 일반 재화에 붙는 세금이라면 개별 소비세는 개별 품목에 붙는 세금으로서 요 개별 소비세는 모든 물건에 붙는 게 아니라 개별 품목에 붙는 세금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비싼 거 살 때 따로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 중에 최근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 이 개별 소비세를 좀 인하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 가면 고급 가방이 있어요. 여성용 핸드백, 뭐 남성 좀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고급 입자가 들어가려면 얼마가 될까요? 가방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정도 되면 고급 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이 초과되면 고급 가방이고 200만 원 이하면 고급 가방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8월 27일부터요 500만 원으로 인상해 줬어요. 그러면 200만 원 넣으면 개별 소비세 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려줬다고요? 500만 원으로. 그럼 500만 원 초과하면 이제 개별 소비세 내고 200만 원이면 이제 개별 소비세 안 내죠. 이게 8월 27일부터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왜 올려줬느냐? 이런 거 좀 판매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경제 좀 활성화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자동차도 개별 소비세 좀 낮춰주고요. 뭔가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요 200만에서 500만 원 올려주니까 얼마 이상 증가했느냐? 300만 원 차이 나죠. 200만 원 초과자가 고급 가방을 샀을 때 개별 소비세 냈는데 500만 원 초과자가 개별 소비세 냅니다. 여기 몇 프로냐? 20%예요, 20%.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 원 20%면 60만 원을 개별 소비세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급 가방이 500만 원 초과자부터 내고요. 그 500만 원 이하일 때는 고급 가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안 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60만 원, 예를 들어 60만 원을 낮춰줬다면 가방값이 어떻게 돼요? 싸져야죠. 가방값 똑같아요. 그럼 60만 원 누가 챙기는 거예요? 판매자. 엉뚱하게 이 개별 서비스에서 거래 좀 활성화해 주려고 했는데, 그 가방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500만 원 이하짜리 원래는 500만 원 초과부터 개별 서비스가 되니까 이하일 때는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가방값은 똑같아요. 60만 원 누가 챙기냐? 판매, 백화점에서. 그래서 2달 만에 이거 원위치 하자. 안 되겠다. 다시 200만 원 가자. 이렇게 좀 뭔가 활성화해서 막 경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득 보는 사람은 별도로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다시 개별 소비세 내년부터 다시 200만 원 가자. 이러다 옵니다. 이렇게 법률이 자꾸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2달 만에 시행해보고 다시 원위치 일어납니다. 왜? 엉뚱한 사람들이 이쁜단 말이에요. 소비자한테 요거 가격을 좀 낮춰서 활성화하면 좋잖아요. 자, 어쨌든 개별 소비세, 물론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우리는 5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일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술 소비하면 뭐 내야 돼요? 주세 있죠, 주세.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술 마실 때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술 마시는데 오히려 술 마시다가 세금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담배 피우면 또 담배 소비세 내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냅니다. 이렇게 세금들이 부과돼요, 세금. 주세라는 게 있죠. 담배 피우면 담배 소비세 내죠. 여러분들이 휘발유, 경유 소비하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냅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우리 소비세가요, 우리 서민들하고 많이 관계 있어요. 자, 부가세. 서민들하고 모든 물건에 부가세 있으니까 요거 개별 소비세는 비싼 것만 붙지만 부가세는 모든 사람들이 납세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소비세로서 내야 돼요. 물건 안 사면 부가세 없죠. 술 안 마시면 주세 안 냅니다. 담배 안 피면 담배 소비세 안 내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요 개별 소비세 빼놓고는 누가 다 이용하느냐? 일반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담배 안 핍니다. 우리 서민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담배 피는 거고. 부자들은요, 건강상황에서 그 담배 안 핍니다. 금연하라고 하고 그 사람들 자체가 안 해요. 술이요? 소주 같은 거 안 마십니다. 맥주 안 마십니다. 와인 같은 거 하나 마시죠. 어쨌든 세금 부과한다고요. 다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이 소비세가 비중이 굉장히 커집니다. 요즘에 작년이죠. 이제 작년 12월 말, 올해 붙였죠. 1월 1일부터 담배 소비세 인상됐죠. 담배 소비세. 저는 한 갑당 641원이었는데 지금 1,007원이에요. 왜? 담배값 올랐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 자, 참고로 담배값에 붙는 세금 그냥 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발췌해봤는데 전에 우리 2,500원일 때 담배값 2,500원일 때 담배 제조 원가, 출고가, 마진까지 950원, 세금이 1,5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세금 뭐가 붙느냐? 많이 붙어요. 자, 일단 담배 소비세 640